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18일 오후 10시 47분 여러분들과 함께 본방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제목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셨을 만한,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제보가 많이 들어왔던 바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아마 러시아 식인부부 사건 이후로 되게 최신 컨텐츠를 다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속보가 뜨자마자 일본에 사셨던 분들이 저에게 제보를 바로바로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다, 조사해달라. 근데 저도 초창기에 그걸 받고서 확인을 해봤다가 좀 자료도 너무 없고요. 일본에서도 기사 하나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돌려서 쓰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약간 지인들의 도움을 약간씩 받았습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자료를 잡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제공해드릴 자료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 변호사분께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 본방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과정 내에서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까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얘기 다 드렸고 어떻게 보여드린다고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최대한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때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오늘이 11월 18일이니까 약 20일 전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2017년 10월 24일 날 일본 하치오지라는 곳에서 23세 여성 타무라 아이코가 실종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종이었고 평상시에 그랬던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고 착하게 잘 살았지만 좀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 갑작스럽게 집에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빠입니다. 이 타무라 아이코의 오빠가, 친오빠가 왜 애가 없지? 요즘에 실종자를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매체가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SNS도 있고요. 오빠는 자신의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트위터에다가 자신의 동생의 정보를 올려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쪽지 하나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종된 거랑 비슷한 일이 나에게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을 듣고 본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여자의 쪽지가 하나 오게 됩니다. 오빠는 평상시에 동생이 트위터로 되게 이상한 이제 트윗에 가입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빠는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트위터에서 어떤 남자하고 연락을 했는데 나는 되게 죽고 싶은,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동생하고 똑같죠? 죽고 싶은데 죽여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좋네. 그래서 만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를 딱 봤는데 자신도 죽으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나도 죽으려고요 라고 하고 나온 남자인데 목에 끈자국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자살을 기도한 흔적 자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 여자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를 거기에 두고 그냥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 오빠에게 얘기를 해줬고 그 오빠는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그 이야기를 같이 경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익명의 제보자인 여성은
어느 아파트 쪽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바로 어디냐면 가나가와현 바로 자마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목합니다. 약간 주택 같은 아파트먼트예요. 이런 걸 지목을 하게 되죠. 경찰은 어쨌든 제보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집 근처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돌려봅니다. 바로 10월 24일 실종된 시점으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런데 빙고. CCTV에서 타무라 아이코, 바로 이 실종자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익명의 제보자가 얘기했던 그 남자와 함께 같이 있었고 지금 보이시는 이 집에 같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 CCTV에서 확인된 사람, 용의자 이름 시라이시 타카히로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일단은 용의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피의자라고 부르려면 모든 조사가 끝나야 되니까 용의자라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저 집에 대해서 수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장을 들고 일단은 실종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흔적 자체가 없으니까 말이죠. 집을 들어갑니다. 외부에 없는 자료입니다. 집을 들어갈 때도 유인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약간 느낌이 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에 환풍구가 있었다고 해요. 환풍구에서 정말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근데 경찰들은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이거 왠지 느낌 안 좋다요. 경찰들은 쓰레기 냄새, 하수구 냄새와 시신 냄새는 구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뭔가 냄새만을 맡아도 느낌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경찰 경력 2명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경찰을 대규모로 모아서 같이 가게 됩니다. 문을 두들기고 택배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연 용의자를 그대로 체포, 진압을 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인데 집으로 들어갔을 그 순간에도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의 구조 자체가 복잡하게 생겨있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여닫이문, 방문처럼 생겨있는 문을 하나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이상한 상자가 7개가 존재합니다. 방 안에 7개, 현관문에 하나. 총 8개의 상자죠.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안 좋았던 겁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제압한 상태로 현관문에 있는 겁니다. 보이시는 현관문에 있는 저 상자부터,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저 상자부터 오픈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불행 중 다행인 건 경찰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예 모르고 봤으면 정말 놀랬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태로 열었던 겁니다. 정말 맡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냄새와 함께 그 안에 머리 그리고 뼈들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이게 만약 뼈만 있었다면은 그냥 뭐 뼈를 먹은 걸 버리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해체하다가 만 머리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걸 확인하고 방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7개의 상자가 더 발견됩니다. 총 8개의 상자 중 3개는 아이스박스 형태, 나머지 5개는 공구함 있죠. 공구함처럼 생긴 거였습니다. 실제로 아이스박스 3개에서는 냄새가 많이 안 났다고 해요. 열어서야 냄새가 났던 거지 그렇게 냄새가 안 났는데 밑에 5군데, 즉 공구통 안에 있었던 데서는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는 오늘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분께 자료를 받고 나서 본 겁니다. 아이스박스 3통과 지금 공구통 5개가 있는 거 가지고 조사 중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따가 그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8개의 상자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 해치 작업이 안 끝난 머리, 몸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뼈만 다 합쳤을 때 약 240개 정도의 뼈가 나오게 됩니다. 살점, 장기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신이 처음에 제가 제보를 받았을 때만 해도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용의자, 이젠 피의자겠지만 이 새끼가 자기가 몇 명 죽였는지를 생각을 잘 못했어요. 얘기도 잘 안 했고 되게 헷갈려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실종자에 대한 DNA 대조 작업 및 CCTV를 사서 최근에 이곳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조회해 본 결과 총 9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이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 즉 희생자들입니다. 순서대로 일단 이건 사진은 좀 나이순 아니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보시면 남자도 한 명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가와현의 아츠게시 미우라 미즈키 21살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 오우라 마을의 고등학교 1학년 시이하라 구레라고 불렀던 사람. 세 번째, 요코스카시에 사는 효고 20살. 그리고 로자와시의 대학생인 바로 사라시나 히나코 19세입니다. 그리고요, 카베시의 토우마 히토미 26살. 후쿠시마의 고등학교 3학년 스다 아카리. 그리고 사이타마시의 고등학교 2학년 쿠보 나츠미. 그리고 미루야마의 카즈미 25세. 그리고 마지막 도쿄의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오빠죠. 오빠가 신고했던 타무라 아이코 23살. 이렇게 총 9명의 희생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남자 있죠. 이 남자는 저 새끼랑 지인입니다. 아는 사이입니다. 타카히로와 실제로 아는 사이, 즉 지인 사이였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랑 같이 죽인 겁니다. 즉 지인 커플까지 살해를 한 거죠. 이게 밝혀진 사건의 전날 현재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전달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면 궁금해지는 게 사실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였지? 바로 살인 방법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죽인 거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많이 조금 잔인하기 때문에 사진을 따로 많이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살해 방법 첫 번째입니다. 트위터입니다. 실제 이 살인마의 트위터입니다. 히라이 씨의 트위터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목을 혼자 매는 건 힘들다. 곤란한 사람들은 나에게 상담을 하라.
연탄 자살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글들이 반복되고, 또 하나 어떤 글들이 있냐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힘들지, 그리고요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거 힘들지, 자살을 시도하고 싶으면 너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 이런 걸 올리고, 실제 피의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월 12일, 10월 13일에 보냈던 저 내용은 마지막에 희생된 그 사람과의 트위터 내용이고요. 23일날 왔던 이 두 개가 아까 죽을 뻔했다 살아남았던 여자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10번째 희생자일 뻔했던 거예요. 근데 목에 줄이 없고 자살 흔적이 없어서 느낌이 세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살을 함께하자라는 자살방조 사이트처럼 본인이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살해했는가에 대한 살해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조금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죽을 거니까 술 같은 걸 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먹이고 노끈, 벨트, 전기선을 이용해서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살해를 하고 나는데 이 살해에 대한 것도 좀 문제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이 8월 22일부터 살해를 시작한 걸로 유추 중입니다. 왜냐면 이 집에 이사 온 게 2017년 8월 22일, 즉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발각된 게 10월 3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 2개월 동안 9명을 죽였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8월 4주차에 1명, 9월에 4명, 10월에 4명, 즉 매주 1명씩 죽인 겁니다. 만약 뒀다면 11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10번째 희생자 나타날 수도 있었죠. 확실한 건 계획살인입니다. 평상시 이 새끼는 안락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요. 범행 전입니다. 이 범행을 하기 전에는 인터넷에서 시체 해체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체를 어떻게 해체하는가, 해체하는 방법의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을 이렇게 해요. 처음에 죽였던 8월 22일 날 처음에 죽였던 사람은 시신 해체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점점점 빨라졌어요 라고 진술합니다. 현재 도구가 전부 다 이제 경찰에게 잡혀서 도구가 전부 다 이제 감정이 들어갔는데, 집에는 피가 튀기는 걸 방지하는 고글, 마스크도 같이 있고요. 식칼 2개, 톱 2개. 근데 그 톱의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현장 검진 사진이었습니다. 톱에 피와 살점이 붙어 있어요. 확실히 살인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손도끼 하나, 그리고 송곳 2개, 그리고 요리용 가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도구를 써서 시체를 해체하기 시작한 거죠.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머리를 먼저 자른다. 머리를 잘라서 안에 있는 피를, 정말 좀 잔인한데, 가슴에 흉부 압박을 하면 가슴 심장이 강제로 뛰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피를 다 빼낸 상태로 피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목으로 잡은 거죠. 가장 큰 혈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슴을 눌러서 피를 거의 다 빼낸 뒤에, 사람의 피가 거의 30리터라고 하니까 거의 피를 다 빼낸 상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살점부터 뜯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죠. 실제 아파트 내에서도 보면 아이스박스에 보관된 머리 말고도요, 팔과 다리에 늑골 같은 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뼈가 되게 많이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에 뼈를 다 유기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택 내 아이스박스에 그냥 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 9명을 죽였다. 근데 어떻게 죽였지? 근데 지금 살해 방법을 듣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머리는 그렇다 칠게요. 근데 뼈는 그대로 있다 칠게요. 살점, 장기, 이거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살점과 장기가 다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찾은 진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젠 용의자라고도 안 하죠.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특정 사이트에 올렸던 글입니다. (2017년 8월 2일날) 먼저 글을 한번 올려놓습니다. 뭐라고 올려놨냐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생겨서 고기가 50kg 정도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난 그렇게 대식가도 아니고 이거 빨리 처리하고 싶어.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니까 장난삼아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해요. 작게 나눠서 냉동해라. 뭐 파티하자. 이거 뭐 대형견 시체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남깁니다. 인육이냐? 어떤 사람이 밑에 댓글을 달죠. 이제 물타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 범죄 같은데? 근데 글쓴이가 글을 댓글을 남깁니다. 냉장고에 이미 가득 찼다. 나만 소름 돋나요? 이미 가득 찼다고요? 8월 22일부터 시작했는데 8월 2일날 가득 찼다고요? 여러분, 시간을 잘 생각해보세요. 8월 22일부터 이사에 가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8월 2일날 냉장고가 가득 이미 찼다. 물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냥 가득 찼어 라고 했던 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거나. 밑에 댓글 냅니다. 안 먹으면 버리면 되잖아. 댓글이 밑에 달립니다. 어디에 버릴지가 문제잖아. 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싫어. 이런 댓글을 답니다. 밑에 댓글 또 달립니다. 시체지. 밑에 댓글이 또 달립니다. 하수구 뚫린 양 많이 사와서 욕조에 뿌리면 됨. 남는 뼈는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그냥 뿌려. 어떤 사람은 뭐 동네 사람들에게 줘, 노숙자에게 줘, 사진 좀 보여줘. 그리고 글쓴이가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체할 수 있나? 피는 이미 다 뽑아둠. 녹이라는 말이 있는데 냄새 안 나는 거야? 여기 주택가인데? 이거 8월 2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들을 집중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체할 수 있나? 피는 미리 다 뽑아놨어. 살점을 녹이라는 말이 있는데 냄새는 괜찮은 거야? 주택가인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가상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미리 살인을 저질렀거나 어떤 두 가지 경우건 어떤 건 간에 이 새끼는 계획적이었던 거죠. 또 밑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고요. 또 얘가 댓글을 씁니다. 알았어. 해체해서 조금씩 녹이겠음. 안 녹는 건 산에 묻으면 되겠지. 이후로 어떤 댓글도 없습니다. 마지막 댓글은, 야, 이 새끼 경찰 조사 받을 것 같은데? 그 새끼가 이 새끼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봐야 될 사항은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질 않더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찰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했지만 한번 물어본 것이다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 내부는 이 새끼 이거 먼저 한 거 더 옛날부터 한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저도 더는 밝히지 못합니다. 저도 자료를 일본 변호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문제 생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저도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도대체 이 새끼가 이걸 왜 했냐는 거예요. 다 알겠다. 어떻게 시체 처리했는지 다 알겠는데 넌 이 새끼가 이걸 왜 한 거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유인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일단 왜 그랬냐는 걸 우리가 궁금해야 할 거니까 이걸 알려면 용의자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나름대로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인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쇄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밖에서 찾지 못하신 자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